내일 승부주 시간입니다. 내일은 금요일이죠. 이번 주는 정말 파란이 많았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눈에 보기 힘든 급등세를 보여주었는데요. 전일 미증시 급등세와 거의 맞먹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전일에 또 우리는 또 폭락을 했었죠. 그러고 보면 냉탕, 온탕입니다. 별로 바꿔진 것은 없고 그래도 다행스럽다는 그런 마음은 좀 있는 편이죠. 하지만 하루하루 여전히 우리는 살얼음을 걷고 있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우리가 지금 저녁에 영상을, 종목을, 시나리오를 짜는 종목 하는 것들은 내일의 어떤 예상을 어떤 추정하는 것인데, 사실 하루 앞을 내다보고 하는 시나리오는 상당히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당시 여러분들도 설령 오늘 올린 종목이나 매일 올리는 종목을 보고 계시겠지만 당시 아침에 미증시 흐름이나 글로벌 증시 흐름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아주 큰 변화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트레이딩 전략을 항시 수정 보완하는 그런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것은 항시 명심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내일 공부할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공부할 종목도 주석을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엔 참 마땅한 종목이 없죠. 이렇게 시장이 한번 쥐 흔들어 버리고 나면 참 종목을 도출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시간에 TS 인베스트먼트가 시간에 상가를 가했습니다. 재료는 읽어보시면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잘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정책주 그런 역할인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내일은 TS 인베스트와 그리고 가장 근접해 있는 DSC 인베스트를 놓고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개를 어떻게 매매를 하느냐 이런 것을 이제 공부를 좀 해볼 필요성은 있겠죠. 그래서 머리를 공략할 것인가, 아니면 바로 밑에 동선을 공략할 것인가, 아니면 차선책으로 나머지 그 밑에 이제 첫째, 둘째, 셋째 같으면 AT는 인베스터 3%죠. 그리고 4x4 같은 종목 2.8%, 4x4. 그리고 대승창투도 있잖아요. 3.0%. 나우 IB 4.5%. 이렇게 다 따로따로 이런 애들도 같이 묶어서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방금 드린 그 종목들을 같이 올려놓고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단 추종 매매 요령은, 가장 기본적인 요령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머리가 튼튼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머리가 아침에 얘가 강한지 안 강한지에 따라서 얘네를 일가족이 다 참변을 당할 수도 있고 일가족이 다 잘 살 수도 있겠죠. 서두르면 안 됩니다. 세온물산과 신라섬유. 기술주로 보겠습니다. 아직은 지금 형태에 봐서는 별로 움직일 것 같지 않은 모습입니다. 단점은 거래량이 지극히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을 반응이 좀 온다 싶으면 미리 선빵은 때리지 마십시오. 반응이 온다는 생각이 들면 12,000원 딱 기준가만 잡고 딱 이 기준가 하나만 가지고 대응을 한다. 왜냐면 이런데 호가가 약기 때문에 중간하게 들어가면 휩쓸려요. 신라섬유. 자, 신라섬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시장도 급등하고 미증시도 급등을 했는데 세상에 맨날 좋으란 밥은 없거든요. 냉탕, 온탕 갔다가 다시 또 냉탕으로 갈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 종목은 해지 종목으로 한쪽에 내일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나 하는 관점을 다 보고 기준가 잡고 가만히 봅니다. 그래서 시장이 또 이상하게 흘러간다 싶을 때는 이 종목을 유심히 봅니다. 보고 수급이 들어오면 말을 타듯이 올라타 본다 라는 전략으로. 그제는 미리 선빵을 때릴 필요는 없습니다. 액시온그룹. 내일은 금요일이 돼서 이런 종목들은 매매하기는 좀 까다롭죠. 까다로운데 그래도 요즘에 좀 뭐라 그럴까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어떤 수급이라고 해야 되겠나요? 그렇게 표현을 합시다. 세력이 좀 잘 붙어가지고 잘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이 날짜부터 시작해서 이 날짜 이렇게 3일을
꾸준히 잘 가지고는 놀아요. 자, 시간에 6%를 올려놓기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은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시가가 6% 잡히면 6% 안에서만 매매를 하는 프로 매매를 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설령 얘가 못 가고 떨어지더라도 다칠 일은 없어요. 예, 다칠 일은 없기 때문에 약간의 약질만 하고 도망 나오면 되죠. 네, 근데 이제 상승하면 이제 알아서 팔아먹겠지만 말입니다. 내일 안 보죠. 유일 로보틱스. 요 근래에 그나마 조금 수급을 부를 수 있는 요소가 있는 종목도 이제 하나이기도 합니다. 시간에서는 지금 표시는 나지는 않아요. 지금 이 자리는 제가 그때도 한번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들도 이 자리에 공략을 했거든요. 오늘 가지고 그대로 보유하신 분은 오늘 아마 안에 앉아서 한 10% 가까이 수익을 챙겼을 텐데 보유하신 분들이 있을랑간 모르죠. 다들 성질이 급해서 내일 한번 보시다가 일단은 여기서 급락은 멈춘 상태니까 양봉을 도출을 시키면 한번 올라타 줘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좀 급하게 서두권 없어야 될 금요일이니까 크게 동력이 나올 자리는 아닙니다만 양봉이 나오면 보유를 해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보자는 겁니다. 예령건설 위저코프. 예령건설은 요즘에 활발하게 잘 움직이죠. 기술적으로 볼 위치는 맞습니다만은 시간에 마이너스가 되어 있다는 것은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종목은 꼬리를 잡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꼬리를 잡아보자. 22,000원 정도에서 잡아서 똑같은 꼬리를 잡아서 요렇게 만들어 보자. 이것도 나쁜 전략은 아니에요. 오늘과 같은 쌍둥이를 내일 한 개 더 만들자. 그런 전략도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냥 좀 그런 꼬리를 잡는 위험한 매매보다는 그냥 이렇게 양봉을 치고 올라갈 때 마법을 치고 올라갈 때 난 봐야지 라는 마인드로 아마 지켜보는 게 좋습니다. 내일 한번 보시죠. 미스코프 일자리 관련주로 이제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인데 좀 활발하게 움직이죠. 윗꼬리가 쭉쭉 달리는 게. 왜냐면 좀 뒤늦게 출발했단 말이에요. 다른 애들이 일자리 관련주로 막 관심을 받을 때 조금 소외는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뒤늦게 이제 복수의 칼날을 가는 거죠. 복수의 칼날. 어찌 보면 저는 위즈코프를 보면 트럼프가 생각이 납니다. 같은 푸처라서 그런지 몰라도 정책적으로나 그런 어떤 정치적으로나 그런 걸 다 떠나서 저는 요즘에 관세 정책이나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가 그냥 자기가 당했던 서름을 온 세계를 향해서 푸는 것 같아요. 자기가 근데 자기 정치적인 그런 어떤 아주 좀 놀림을 당했던 그런 시절, 자기를 탄압했던 그런 시절, 그런 것들의 어떤 것들을 막 풀어제끼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그냥. 그래서 마침 위즈커프로 보니 좀 그런 느낌이 나네. 시간 2.9%입니다. 인정을 해줍시다. 그래 1200 기준가 정도 잡고 영을 해보죠. 대우에일은 우리가 지금 어제도 나왔던 종목 오늘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못했죠.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다른 종목들이 많이 오늘 전체적으로 그동안 막 급락을 했던 종목들이 우리는 좀 상승하는 종목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급락했던 종목들이 오늘 싹 다 반등을 하는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 영향을 타지 않는 이런 애들은 오늘 오름폭이 별로 없었죠. 내일도 한번 봅시다. 부합 기준가 잡고. ABL 바이오. 그나마 요즘 좀 수급을 끌고 다니는 친구가 이제 이 친구인데, 한번 봅시다. 이것도 일단 기술주 위치로서는 나쁘지도 않은데, 문제는 단가죠, 단가. 단가가 이제 문제인데, 금액대가 지금 이제 56,800원이란 말이에요. 가격대가 좀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호가가 약한 것도 아니에요. 호가도 참 가까이 그러는데, 내일 시가 양봉으로 출발하면 양봉부터 차분하게 한번 지켜봅시다. 음목대는 손대지 마십시오. 대입원 컴퍼니 얘는 일자리주, 교육 관련주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는 종목인데 요즘 흐름이 좀
얘도 뒤늦게 나타나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죠. 시간에 4%를 올려놨는데 얘는 9,400원 정도 이 정도 타이밍을 잡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 모코 MCS 이름이 좀 애매모하기 어렵군요. 아주 비이상적인 비대칭 캔들을 가지고 움직이는 친구죠. 이런 친구들은 보통 이렇게 아래 꼬리를 이렇게 많이 달아줍니다. 아래 꼬리를 달아주고 꼬리를 공략해서 이런 식으로 맞춰주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신뢰를 얻으면 이런 식으로 비대칭으로 움직이다 신뢰를 얻으면 꼬리가 짧은 꼬리를 내면서 이제 다시 또 유사한 흐름을 이렇게 보여주죠. 꼬리 달아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꼭 상한가도 가지도 않으면서 꼭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친구가 있습니다. 모코도 과연 그런 식으로 움직일까? 보합기준가 1600원 딱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넥서스, 벡트. 넥서스는 좀 할 말이 많은데요. 넥서스는 지금 상가를 가 있는 링크드하고 관련사지 않습니까? 링크드가 첫상 오늘은 점상을 유지했는데 실제로 그날 상가에 들어간 날에 이 날짜에는 얘보다는 넥서스가 먼저 들어갔단 말이에요. 넥서스가 상가를 먼저 들어갔거든요. 이 날짜. 그런데 링크드가 뒤에 제법 자리를 잡고 멈추려고 하다가 재료가 나쁘진 않았거든요. 하다가 그대로 이제 급락을 했다고요. 종가상 얼마나 됐냐면 종가상 마이너스 14%대로 끝났어요. 고가가 플러스 30% 아닙니까? 상가에서 마이너스 14%대까지 떨어진 거예요. 아주 무식한 놈들이지. 근데 이놈이 또 오늘은 또 상가 근처 27%까지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링크드가 점상을 유지를 했거든요. 혹시 내일도 링크드가 혹시나 점상을 유지할까? 제 생각에는 별로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고 보는데 유지할까? 라는 마인드로 보시고 만약 유지하면 넥서스를 관심있게 본다라는 전략으로 벡트 지금 대형 컴퍼니가 지금 벡트하고 약간의 이제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벡트가 좀 죽자 대형 컴퍼니는 좀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느낌인데 대형 컴퍼니가 내일 시가 좀 잡혀져 있기 때문에 아침에 흐름이 좀 활발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오늘 아이스크림 에도 같은 종목들도 상가 갔다가 풀어졌지만 시가 내서 이제 상가를 이렇게 맞잖아. 이놈도 아이스크림 에도도 좀 무지막지한 놈이죠. 이렇게 상가를 가 있다가 종가상 얼마입니까? 종가가 12%예요. 요즘 상한가 종목들은 그래도 한번 이렇게 갔다가 풀어졌다가 이렇게 이제 붙어주고 이러다가 조금 놀다가 이러다가 이게 다 멈추거든요. 보통. 근데 요즘은 한 풀어지잖아요. 그러면 끝도 없이 내려와요. 이렇게. 상매매 하시는 분들 요즘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아이스크림 에서는 오늘 상한가에서 12%더 떨어졌으니까 화가 나는 모양이죠. 그만큼 끌어올려가지고 이제 시간에까지 올려가지고 맞춰놨는데 이 역량이 대형 컴퍼니한테도 같이 움직일는지 그렇다면 벡터까지도 같이 갈 수가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마지막에 우리는 벡터를 같이 좀 넣어서 보자. 어차피 기술적으로 한번 봐줄 수 있는데 이놈은 절대 음보에는 손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에르코스와 상지건설 이 두 종목은 내일 이벤트가 있어서 제가 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냥 저희들만 하려고 했는데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상지건설하고 에르코스도 내일 이제 거래 정지가 풀립니다. 상지건설은 거래 정지가 풀리고 에르코스 역시도 내일 이제 거래 정지가 풀리죠. 그래서 에르코스가 이 날짜 즉 거래 정지 당하기 이 날짜에 종가에는 음봉으로 맞췄단 말이에요. 저 시간 내에서는 마이너스 2%인가 제 기억이 좀 아삼삼한데 마이너스 2%인가 3%인가 했던 2.몇 %인가 빠졌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날짜 이렇게 쭉 끌어올려서 이제 이렇게 맞췄는데 이게 거의 시간에서 종가에서 막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종가에서 한 7% 가까이 더 올려 15% 가까이에서 맞췄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매도세가 나오죠. 그래서 종가에서 마이너스 한 2% 빠졌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표시가 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루가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 시가가 뭐 마이너스 될지 양몰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관심을 놓고 보자는 뜻입니다. 보고 멍때는 손대지 마세요. 상지건설은 뭐 이거는 뭐 하실 필요는 없겠죠. 관심 있는 분은 마시고 저희들은 어차피 이제 상으로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해야 될 것이고 이 날짜 못 들어간 게 참 아쉽죠. 들어갈 때 우리가 충분히 다 할 수 있었는데 참 제가 오늘 그때 너무 좀 아쉬웠어요. 자, 바쁘신 분은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후반부에는 오늘 사무매매 현황 간단하게 해가지고 올려놓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만 보시길 바랍니다. 내일 화이팅 바랄게요. 자, 오늘 사무팀들은 오늘 전체적으로 지수가 급등을 하는 상황이라서 사실 뭐 이 급등주 시장은 따지고 보면 오늘같이 온 시장이 빨간다는 별로 먹을 것이 없는 시장이라 항상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오늘은 뭐 매매에 크게 치중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몇몇 종목 하면서 시장을 보았는데 그래도 오늘 좀 뭐 드라마틱하게 움직인 종목도 있지 않습니까? 왜 시장이 다 빨가면 급등주 시장 매매를 안 하느냐 하면 전체로는 포인트를 찾기가 힘들어요. 즉 음과 양이 나눠지면서 서로가 변화를 볼 수 있는 어떤 패턴이 나타나줘야 하는데 전부 다 빨가면 어느 놈이 올라가고 있는지 어느 놈이 내려가고 있는지 변곡점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포인트를 찾기가 힘들고 두 번째로는 급등주는 수급이 집약이 돼야 되거든요. 수급이 딱 몰려야 되는데 돈이 싹 다 이렇게 분산이 돼버리면 종목이 설령 올라가더라도 힘이 없어요. 그쪽으로 수급이 몰리지가 않아요. 왜? 다른 거 할 게 많으니까. 평소에 하고 싶은 대형주 같은 거 이렇게 하기 바쁘니까. 그래서 크게 재미가 없는 날이에요. 그래서 매매는 하긴 하되 오히려 우리는 더 배트를 짧게 잡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역시 그런 요령은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오늘 그래도 드라마틱한 모습을 보여주는 벡터 있죠. 벡터는 우리 한 총 3번 정도 제가 공략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2번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가 오늘 시가가 마이너스 4% 벡터 시가 마이너스 3%네요. 예, 마이너스 3%. 예, 마이너스 3%죠. 우리는 4,400원에 우리 타점을 잡았지 않습니까? 시가에서 좀 밀리는 이 부분, 이 부분을 타점을 잡았죠. 자, 실제로 벡터는 전일에 상한가로 보유한 종목이다. 아침 시가가 마이너스로 출발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상팀도 좀 살려줘야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같이 이제 대의하고 상호 같이 진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수익을 한 5% 주고 또 내려오고 다시 또 이제 올라가는 이런 스타일이 됐죠. 오늘 따지고 보면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수익률은 전체적으로 한 30%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상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가가 마이너스 출발하는 것은 올라가면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 이러면 안 된다고 했죠. 당시 마이너스가 된 것은 본질을 주면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딱 정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수익은 따로 정리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일부 다른 분들은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항상 원칙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벡터는 한 2번 정도 매매해서 30% 수익이니까 대의 수익으로는 뭐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장 매매 하시는 분들도 아마 나름 끝 챙겼으리라 봅니다. 자, 오늘 벡터가 그나마 트레이딩 할 때 오늘 좀 리드미컬했다고 표현하고 싶네요. 자, 그리고 아침에 시초가로 공략한 놈이 벡터와 동양철간이었죠. 동양철간은 아침에 시가가 굉장히 낮았잖아요. 2%대 낮았는데 시가가 낮으니까 당연히 이제 매도세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미끄러졌다가 올라타는 이 부합을 회복하는, 제가 늘상 미리 보는 승부지에서 말씀드리는 색깔이 바뀌는 지점을 우리 노렸잖아요. 딱 책대로 그대로 된 거 아닙니까? 별로 어려운 매매는 아니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 막 음봉에서 이렇게 바뀌는 것이지 불안하거든. 사람들이 마음이 불안할 뿐이지
장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보면 참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거든요. 오늘 16%까지 수익이 나왔죠, 그죠? 동래철환도 오늘 아침에 잠깐, 동래철환과 벡터는 오늘 둘 다 잠깐 해가지고 하나는 30%, 하나는 15% 정도니까 이 두 개만 해도 45%면 아주 간단하게 끝난 거죠. 여기 9시 30분 아닙니까? 9시 한 15분 됐나요? 여기까지 간단하게 마무리가 됐죠. 동양철환도 오늘 잘 트레이딩 한 것 같습니다. 요즘 계룡 건설이 우리한테 참 수익을 좀 잘 주고 있지 않습니까? 편하게 참 잘 주고 있는데 전일에도 상당히 수익이 좋았죠. 오늘도 뭐 급하게 서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 가격 24,000원 24,000원 가격만 딱 노리고 보았는데 그래도 한 10% 수익은 안겨주더라고요. 요즘 계룡이 참 효자 같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름이 용자가 들어가서 그런지 요즘 잘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도 편안하게 이 종목도 그렇게 애를 먹이지는 않던 것 같아요. 잘 챙겨갔습니다. 그 외에 에센테크가 뭐 한 8% 정도 가볍게 수익을 좀 준 것 같고요. 엑셀 세라피틱스도 오늘 크게는 아니지만 8% 정도? 7, 8% 정도 가볍게 밥값 정도 또 챙겨왔고 형제 글로벌도 큰 수익은 안 했지만 7, 8% 정도 또 수익은 좀 챙긴 것 같습니다. 더 ENM 같은 경우에는 오늘 조금 내심 기대는 있었는데 그 기대만큼은 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후반부에 한번 끌어올릴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한 9% 가까이 수익은 줬지만은 더 이상까지는 못하더군요. 좀 아쉬웠지만은 그래도 8% 이상 수익이 줬으니까 밥값 정도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전 2시간 매매를 마쳤는데요. 보유 종목은 이제 상지건설을 전일에 보유하고 있으니까 내일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링크드 오늘 보유했으니까 링크드 내일 점상을 유지하기 좀 힘들지 않겠나. 오늘 거래량이 190원 정도 터져서 그 점이 그렇죠. 거래량이 줄여야 되는데 늘었다는 것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에어레인은 중간에 우리가 또 안 보자고 했으니까 이 종목은 뭐 정책적으로 설켜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자 하면서 이거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때 누굽니까? 낙하유수가 이야기를 했죠. 에코바이오도 같이 봐도 됩니까? 그때 에코바이오가 16%인가 17%대 있었거든요. 역시 에어레인이 상가가니까 에코바이오도 상가를 가죠. 그린케미컬까지 같이 아마 다들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종목, 세종목 한번 보면서 대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요즘 장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냉탕 온탕을 막 왔다 갔다 하는 세상이라 조금만 정신을 조금 흐트러 버리면 상당히 좀 이렇게 흩날리기 좋은 그런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정신을 좀 바싹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잘해왔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일이든 항상 우리는 우리 밥값을 잘 챙겨왔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냥 물러나는 일은 없죠. 얼마를 먹느냐 차이일 뿐이죠. 내일도 또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도 내일은 금요일이니까 차분하게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